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KNL은 내 건강,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요즘 항암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대구충제 펜벤다졸, 이것들이 항암 효능이 있다 하는 게 조 티펜스라는 분이 올린 블로그 글에서부터 비롯돼서 이것들이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자, 그래서 항암제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연구를 좀 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펜벤다졸 중심으로 해서 사람 구충제인 알벤다졸, 메벤다졸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의 표준 치료는 외과적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항암 치료는 화학요법으로서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과정이죠.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분열과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는 G1, S, G2, M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반복되는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세포 주기의 각 단계를 잠깐 설명해 볼까 합니다. 분열하는 세포는 G1, S, G2, M 단계가 반복되는데 G1은 성장 단계를 뜻하고요. S는 DNA 합성 단계를 의미합니다. G2는 성장과 마이토시스 이렇게 부르는 유사 분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M 단계는 세포가 분열되고 이것을 마치면 다시 같은 주기가 반복될 수 있겠죠. 여기서 자세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저렇게 반복된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항암제는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빠르게 분열한 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고안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정상세포도 여러분들 그 모근세포, 머리카락 자라는 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모근세포처럼 아주 빠르게 분열하는 것도 있죠. 정상세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공격해서 부작용으로 탈모,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또 있죠. 이미 1985년도부터도 미국 NIH 보고서를 보면 37개의 항암제가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암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조금은 당혹스러운 일이죠. 이에 관련한 일반적인 항암제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처럼 항암제가 발암성을 가진 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임상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결과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암제는 제약회사에서 오랜 개발 시간과 특허 등을 근거로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암과 싸워온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도 파탄나 고통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값싼 항암제가 중요한데 구충제가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이제 펜벤다졸이 가지는 독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아무리 효과가 좋은 항암제라도 건강을 망칠 정도가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니까요. 물질의 독성에 대한 비교에 많이 쓰이는 것은 반수치사량 이렇게 얘기하는 LD50 요거입니다. 이것은 한 무리의 실험 동물 중 50%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양으로서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단위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급성, 독성을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펜벤다졸은 10g per 킬로그램. 무슨 소리냐? 몸무게 1kg당 10g을 투입했을 때 절반 정도의 실험 동물이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클수록 독성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뭐 잘 감이 안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쉬운 걸로 비교해 보자면 100% 알코올, 우리가 이제 술로 먹는 것은 보통 뭐 소주다 그러면 대략 한 16에서 19% 이 정도 되잖아요. 에탄올 함량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순수한 에탄올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에탄올의 LD50 요 값은 7g per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펜벤다졸보다 에탄올, 술 성분인 에탄올의 그 독성이 더 작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 비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아볼 자료가 NOAEL 이렇게 부르는데요. 무해 용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독성이나 유해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최고 자료값을 말합니다. 이 자료는 값이 클수록 독성이 작은 건데 25mg per 킬로그램 이런 값을 펜벤다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다면 몸무게가 만약에 60kg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라면 25mg per 킬로그램 곱하기 60kg은 1.5g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는 유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1mg이 1000분의 1g이거든요. 펜벤다졸 알약 하나에 220mg이 들어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것은 없는 그런 양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상을 거론하는 까닭은 구충제로는 일회적 투여, 뭐 한 번 먹고 구충제 그만이죠 요즘은요. 그런데 항암제라면 얘기가 좀 다르죠. 이거 장기간 투여해야 됩니다. 장기간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그런 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임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가리키는 건데요. 실험 동물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사람과 동물의 대사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안전성에서 커다란 차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세포 내에는 튜뷸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미세소관이라는 마이크로튜블 이런 것을 만듭니다. 마이크로튜블은 가느다란 파이프 모양인데 세포의 골격을 만들고 세포가 분열할 때 형성되는 방추사라고 하는 것도 마이크로튜블로 구성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튜뷸린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베타형이 있는데 이것이 모여서 파이프 모양의 마이크로튜블이 그림과 같이 형성됩니다. 그럼 이제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해 추론해 봅시다. 펜벤다졸이 기생충을 죽이는 기전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펜벤다졸이 튜뷸린에 결합해서 마이크로튜블 생성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이크로튜블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 수성에 관여하는데 펜벤다졸이 기생충의 마이크로튜블 생성을 억제하면 기생충이 사용할 에너지원이 바닥나서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포도당입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없이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와는 달리 매우 많은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마이크로튜블 생성이 방해를 받아 에너지원인 포도당 수송이 차단된다면 암세포가 죽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림에서 세포가 분열할 때 중앙에 염색체가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에 파란색 실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방추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마이크로튜뷸블이 없으면 생성되지 않거든요. 또 다른 접근법은 암세포가 분열할 때 방추사 형성이 펜벤다졸의 마이크로튜뷸블 차단 작용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면 세포 분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복합적인 그런 작용 기전이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약으로 대응할 때 구충제와 항암제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인정합니다. 동물에서 대사하고 사람하고 대사가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 필요하다. 이거 물론 인정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현대의학 그리고 의약품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예컨대 말기 암 환자들,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말기 암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런 심정으로 애절하고 애타는 마음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펜벤다졸, 알벤다졸 이런 것들은 솔직히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는 이익을 좇는 그런 집단이니까요. 그건 뭐 인정한다고 합시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러면 정부에서 할 일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주는 게 그게 의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분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상이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자기 생명을 내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자기와 유사한 그런 증상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내려줄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겁니다. 자,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이거를 정부가 찾아야 되죠. 그럼 정부가 할 일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내던져 가면서 임상에 맡겼을 때 뭐 사실상 그게 임상인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어떤 길을 찾아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벤다졸, 이건 이제 알벤다졸, 메벤다졸 같은 것은 사람에 적용하는 구충제죠. 이런 구충제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